저는 이혼한 지 6개월 되어가는 이혼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 저도 제가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남들과 비슷한 성격 차이, 권태기였다면 좋으련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만났던 것은 저의 가게였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주방에서 일을 배웠고 그리고 그 끝에 드디어 음식점을 오픈했죠. 저만의 가게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설레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가게를 보는 맛으로 살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데 힘썼습니다. 물론 연애를 안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딱히 이상형이라는 것이 없었고 무엇보다 가게가 먼저였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희 가게에 나타났죠. 친구들과 오기도 하고 어머님과 오기도 했어요. 항상 남편은 인원수보다 많은 양을 시켰는데 그걸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면서 한바구음을 지으며 음식이 맛있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남자에게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은 보지 못했었어요. 물론 저도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아주 멀끔하게 생겼고 덩치도 남자답고 훤칠했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훤칠하고 남자답게 생겨서 당연히 결혼은 했을 줄 알았는데 부인을 데려온 적이 없어서 잠시 희망을 품었기도 했었죠. 거의 매일같이 왔었는데 그가 안 오는 주말은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 먹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음식 한 번 남긴 적이 없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며칠 만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하고 그 사람을 인식한다는 걸 무심결에 흘렸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장난친다고 저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하고 대답해버렸네요. 둘 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남편은 쑥스러워하며 뒷머리를 긁었죠.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남편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연락처 달라고 말이죠. 유부남도 아니었고 임자도 없었죠. 저는 바로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요리를 잘하다 보니 신메뉴를 남편이 먹어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말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정말 저를 배려하는 모습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잡고 이야기를 하자며 불렀습니다. 자기는 이혼을 했었다고 말이죠. 한 번의 결혼 실패가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바람이나 폭력, 술은 아니다. 그냥 약간의 성격 차이였는데 저를 만나면서 아무래도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은데 이걸 고백해야 자신이 편안하게 만날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던 거 사실이에요. 만난 지 2개월 만에 나름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사실 돌싱이라는 생각은 안 해봐서 그런지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바람도 아니고 폭력이나 술은 아니었다고 하니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요새 이혼을 하는 부부가 워낙 많다 보니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희는 또 깨볶는 연애를 했습니다. 주로 저희의 데이트는 음식이었는데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남편도 아이디어를 보내주고 정말 열정적으로 저를 도와주었죠. 남편이랑 이야기하다가 나온 신메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은 어릴 때 그렇게 잘 살지 못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말랐었다고 해요. 키도 안 자라고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며 자신의 집도 어느 정도 산다고 하는 집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식탁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도 못 먹인 게 한스러워서 막내를 많이 챙겨준 것도 있고요. 그렇게 남편은 성장기 때 잘 먹어서 이렇게 훤칠하게 큰 것이더라고요.
어릴 때 워낙 못 먹어서 그런지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신랑. 저도 요리를 하는 사람인지라 저희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거의 1년 정도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해주셨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요리를 하는 것은 들었지만 자신이 한 번씩 반찬을 해서 좀 가져다 줘도 되겠냐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잘 먹어서 그런지 끼니 거르지 않게 챙겨 먹이고 싶다면서 말이죠. 저는 물론 바깥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어머님의 호의가 너무 좋았어요. 저도 어머님의 음식을 맛본 적이 있는데 손맛도 좋으시고 남편이 왜 그렇게 잘 먹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예의 있게 먼저 물어봐 주시고 시부모님은 너무나도 좋았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드디어 깨볶는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남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뒤 출근, 그리고 집에 오면 남편을 기다릴 때도 있고 남편이 먼저 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서로 정하지 않고 밥을 차리곤 했었어요. 늘 남편의 먹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서 제 밥을 얹어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남김없이 싹 먹어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주말에 해놓은 반찬들이 동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름 아껴 먹은 것 같았는데 금세 없어져 버리는 마당에 주말에는 정말 반찬을 하기 바빴어요. 남편이 심심하면 자신이 먹고 싶은 걸 톡으로 보내놓고 주말에 하는 편인데 그게 정말 쉽게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손이 큰 편인데 제가 너무 양을 적게 하나 싶어서 좀 더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님도 반찬을 주시고 저희 친정엄마도 반찬을 주시는 편이었는데 거의 일주일도 안 가서 떨어질 때가 많았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으니 많이 먹는 거구나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점차 가면 갈수록 반찬을 하는 게 일이더라고요. 주말에 거의 하루 종일 반찬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하루에 한 개씩만 이야기해도 거의 7가지였는데 많은 양을 하다 보니 저도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반찬을 하지 않았는데 반찬을 하자고 하면서 남편이 깨웠습니다. 조금만 더 자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걸 해놔야 편안하다고 하면서 저를 안아서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제 손맛이 없으면 못 산다고 애교 섞인 말을 해주면서 그렇게 저를 깨웠습니다. 반찬 한번 벗어나기 힘들다고 하면서 주부의 삶은 다 이런 것인가 한풀이를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웃으며 저를 거들어줬었죠. 그렇게 또 음식을 하다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쉽게 비워지는 것 같아서 음식을 하루치씩 나눠 담아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보니 2통이 비어 있더라고요. 분명 한 통만 먹었는데 2통이 비워져 있는 것을 보니 남편이 어제 잠이 안 와서 맥주 한잔 하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면 업어가도 모르는 스타일인데 못 들었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반찬통이 정말 쉴 새 없이 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온다며 좀 먹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반찬이 그렇게 쉴 새 없이 비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야식까지 챙겨 먹었던 거죠. 배가 고프면 깨워서 야식이라도 시켜 먹지 하면 저의 손맛이 좋다고 합니다. 시켜 먹는 것보다 해서 먹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해요. 다른 튀긴 거나 야식보다 밥이 좋고 다른 메뉴를 먹는 것보다도 밥이 훨씬 더 맛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밥을 못 먹어서 그렇구나 싶어서 안쓰럽기도 하고 다음에는 나 깨워서 같이 먹어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냥 푹 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먹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저는 나름 잠이 안 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식당 일을 하기에 그건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고 자서 그런지 어느 날 깨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게 되었죠. 남편이 반찬이라는 반찬은 정말 다 꺼내놓고 밥도 밥그릇이 아니라 양푼 같은 곳에 넣어 먹고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맥주 같은 건 없고 진짜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슬며시 웃었고 저녁을 적게 먹어서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죠. 저녁에 이 양을 다 먹는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전에도 이렇게 먹었어 하고 물어보니 오늘은 특별히 배가 고파서 많이 펐다고 하더라고요. 저녁도 부실하게 먹은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야무지게 먹더라고요. 먹는 속도도 빠른 편이라 정말 그 많은 음식을 순식간에 비워냈습니다. 반찬이 빨리 없어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날만이라고 했었지만 그날만이 아니었어요. 몇 번을 깨서 보는데 양은 비슷했고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식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콩깍지가 씌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몇 번 그렇게 보니 남편의 먹는 모습이 살짝 과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날들이 며칠 반복되면서 저도 주말에는 좀 쉬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은데 꼬박 주말에 반찬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른 채 생각나는 음식을 하나둘씩 보내는데 좀 싫어졌습니다. 손 가는 음식들이 가득하였어요. 좀 시켜 먹고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결혼한 지 3달 만에 거의 매번 주말에 반찬만 하니 저도 이렇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말은 좀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집에만 있었지 하면서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는 저희도 바람도 쐬러 갔었어요. 생각해보면 거의 남편이랑 집에서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는 편이었지 그렇게 나간 적은 잘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놀러가서 나름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말이죠. 저녁을 먹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꽤나 늦은 시간에 뜬금없이 초밥이 먹고 싶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먹고 싶은 건 꼭 먹어야 하니 초밥집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저는 별로 안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거의 마감 시간에 갔었는데 재료가 별로 없어서 되는 것만 되는데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다고 하고 들어가 앉아 되는 메뉴를 안내받고 그것만 시켰습니다. 별로 먹을 생각이 없어서 물 먹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먹더라고요. 매번 음식을 푸짐하게 시키고 제가 먹던 것도 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네요. 그냥 입가심으로 먹는다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젓가락을 둘 시간도 없이 입에 밀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밥을 1개씩 집는 게 아니라 2개씩 먹더라고요. 그렇게 가득 넣어서 제대로 말도 안 되는데 자기는 배불러서 안 먹고 싶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놓았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뺏어 먹을까봐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초밥집에 온 이상 하나 정도는 맛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의 모든 콩깍지가 벗겨진 게. 다음 주가 되어서 또 먹고 싶었던 반찬들을 가득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반찬하지 말고 시켜 먹고 그냥 찌개 정도 끓여 먹자 했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자기 밥 해주기 싫냐고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번 주에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주말에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보내자고 하니 저번 주는 한번 봐줬으니 이번 주는 반찬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했더니 자기에게는 중요하대요. 그렇게 정색을 해놓고 자기가 정색한 걸 아는지 자기는 어렸을 때 못 먹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막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좀 미안했네요. 그날 무언가 피곤하기도 하고 머리도 좀 아픈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도 미안하고 해서 오늘 저녁에는 갈비찜이라도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장 봐서 좀 일찍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집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였는데 상이 거의 잔치상 수준이었어요. 진짜 식탁을 하나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은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왔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하는 남편은 왜 여기 있고 시어머니는 반찬을 거의 뷔페 수준으로 싸들고 오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개장을 했다고 해서 먹고 싶어서 조퇴를 한 거였고 평소에도 이렇게 해오시는데 워낙 남편이 많이 먹다 보니 반찬을 거의 뷔페 수준으로 해서 먹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남편은 제가 왔는데 뒤도 돌아보지도 않으며 먹고 있더라고요. 입안 가득 물고 왔어? 하면서 말이죠. 상식적으로 어머니의 음식이 먹고 싶어서 조퇴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가 짐 바리바리 싸들고 오전에 오거나 오후에 오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넘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싸우는 음식들이니까요. 그렇게 거의 주말마다 음식을 하고 저는 거의 음식을 하는 기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이 돈을 들여서 냉장고도 한 대 더 사더라고요. 처음부터 제일 큰 걸로 샀는데 한 개 더 구매를 하는 거 보곤 경악했었어요. 자기가 마트 가서 직접 보고 똑같은 용량으로 인테리어 디자인도 맞게 구매했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던데 그걸 채우는 건 저의 몫이라 좀 암담했네요. 싸워도 받고 안 하겠다고 파업도 해봤어요. 그럼 밥 먹으러 시댁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싸우는 음식들 거의 다 자기가 먹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알고 나니까 거침없이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도 저를 만날 때 자기도 좀 자제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터지고 나니까 본물 터지듯이 음식에 식탐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식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밥도 어느 순간부터 덜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퍼먹고 제가 조금 늦게 먹으면 안 먹을 거야? 하면서 자기가 가져가더라고요. 콩깍지가 벗겨진 이후로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속도도 빠른 데다가 제가 먹을 반찬도 남겨주지 않고 싹 다 먹어치웠죠. 다 먹고 나서는 좀 가져다 달라고 상냥히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 솔직히 다 참았습니다. 술 먹고 도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식탐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물론 임신 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엄마가 좋다고 해서 오는 음식 정말 잔챙이만 남아있었던 적이 수두룩해요. 임신까지 했는데 너무 서러워서 울고 밥 가지고 싸워보기도 하고 친정에 가서 밥 먹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친정에서 밥 먹고 올 때 혼자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 밥 한 상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술 아닌 게 어디냐, 폭력 아닌 게 어디냐 했었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입니다. 아예 분유를 먹기 시작하더군요.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분유 타러 간 사람이 하나도 안 와서 갔더니 아이 분유 탄 걸 마시고 가루까지 먹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진짜 정신이 나갔나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분유 타러 잘 보내지도 않았고 모든 것들은 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분유를 동내고 자기가 마트 가서 종류별로 사와서 먹더라고요. 분유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처음 알았다며 자기는 어렸을 때 이런 것도 못 먹어봤을 거라며 너무 맛있다면서 입 주위에 허연 가루 묻히고 저를 보면서 입안에 가루 한가득 넣고 웃더라고요. 이유식을 시작했을 때는 남편도 이유식을 시작했습니다. 양이 작다고 아이의 이유식을 몇 봉지나 까서 먹었어요. 제가 아이에게 주려고 만든 이유식 몽땅 먹어치워서 아이의 이유식이 없어 아이가 운 적도 있습니다. 육아 때문에 힘들었을 때 자기가 라면을 끓여준다며 주방에 들어갔다가 안 나와서 들어가 보니 라면 혼자 그 끓이는 자리에서 다 먹는 것도 봤었어요. 다 먹고 나서는 내 것 다시 끓여주겠다고 하는데 다시 끓이고 나서 옆에 앉아서 한 젓가락씩 먹더니 다 먹더라고요. 제가 먹는 속도가 느려서 남편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아이가 아팠었어요. 아무것도 잘 먹지 못하고 토했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오는 날이었죠.
저는 병원에서 있어서 거의 며칠 밤 잠자리도 익숙하지 않아 잠도 못 잤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잤었죠. 살짝 눈 좀 붙였다가 그래도 아이에게 뭐라도 먹여야 했기에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미음을 끓였죠. 잠시 끓이고 식힌다고 놔둔 뒤 저도 잠시 누웠는데 후루룩 하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남편이 그 미음까지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아이 줄 거라고 하니까 다시 끓이면 된답니다. 네가 다시 끓일 거냐니까 자기는 끓일 줄 모른다며 자기도 배고파서 먹었답니다. 배고프면 배달이나 시켜 먹지 왜 애 것을 먹냐니까. 배달 음식보다 이렇게 직접 한 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바로 이혼하자고 하고 친정으로 뛰었습니다. 챙기는 거 남편이 잡는데 손 다 뿌리치고 현관문에서도 잡아서 정말 도망치듯이 사력을 다해 아이 안고 뛰었습니다. 이런 말하면 웃기겠지만 우리 아이와 저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서류 보냈고 저는 그 사람과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혼 안 해준다고 하는 거 박박 우겼고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와서 빌었습니다. 둘 다 와서 저에게 비는데 알고 보니 전 부인도 남편의 식탐 때문에 도망갔더라고요. 2년을 살았는데 살이 10kg나 빠졌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며 자제를 했었는데 그걸 못 참냐고 하면서 어머니가 제 앞에서 남편의 등짝을 때리더라고요. 잠깐의 3년의 세월이었지만 무서웠습니다. 저는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폭력, 술 이런 거 다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이런 식탐도 무섭더라고요. 나중에는 다 단념하고 아이만 한 번씩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한 번씩 하는 외식은 돈만 쓰면 되니까요. 결혼 전에는 이혼이라는 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6개월이 흘렀는데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제가 한 거 아이에게 먹일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었네요. 이혼 이유를 물어보는데 참 대답하기도 힘든 요즘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나니 좀 괜찮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